안녕하세요. 2023년 9월 7일입니다. 저는 지금 뭐 빨리 녹음을 하고 오늘도 이제 고구마 캐로 이제부터 좀 가야 됩니다. 고구마를 제가 온라인으로 뭐 주문하시는 분이 있으면 보내드릴 양이 될지 모르겠어요. 고구마 작황이 어떨지 몰라서. 오늘 시세는 괜찮다고 하는데 시세가 괜찮아봤자 농사일은 인건비도 안 된다. 진짜 최저임금이 안 돼요. 농사일을 해보니까. 뭐 농약값, 비료값 비싸다. 근데 농약값, 비료값은 뭐 큰 비중은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가장 큰 비중은 밥값이에요. 밥값, 인건비. 요즘까지 더우면 음료수도 더 많이 마셔야 되고. 자, 용적률, 서울의 용적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건폐율과 용적률, 제가 지금 이거 지금 4번째 녹음이에요. 자꾸 말이 꼬여가지고. 건폐율, 용적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합시다. 건폐율, 그죠? 땅 면적에 건물이 얼마나, 그 땅에 건물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이제 한 가지 그럼 건물이 가분수면 어떻게 되냐, 그죠? 바닥은 적게 차지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나무같이 그림자 크기로 갑니다. 그림자 크기로 이렇게 투시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원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림자 크기로, 바닥에 그 시멘트 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에 의해서 그림자 크기로 그 건폐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건폐율은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건폐율이 높다라고 해봤자 건폐율이 높아지면 나머지 공간, 여유 공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건폐율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도시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뭐예요? 용적률이죠. 내가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용적률에 대해서 좀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이게 상업지역인데 용적률이 높아도 내가 여기 건물을 크게 질 이유가 없어요. 투지 타산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용적률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용적률이 낮은데 용적률을 좀 높이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 용적률을 팔면 돼요. 뭐 뉴욕에서 하는 것처럼, 맨하탄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 용적률, 서울시가 전체 용적률만 관리를 하고 내가 건물을 높게 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고, 다른 사람은 건물을 높게 지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 용적률을 사서 높게 지으면 되는, 이런 좀 합리적인, 좀 더 나은 형태의 제도가 지금 뭐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뉴욕에서, 미국 뭐 맨하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건물을 하다 보니까 뭐 꼬마 빌딩인데 굉장히 고층 건물이 있고, 오래된 건물인데 굳이 뭐 내가 높이 올리지 않아도 되죠. 왜? 용적률은 팔았으니까. 내가 높이 질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이제 구분지상권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좀 자유스럽게 되어야 그 땅 위치라든지 주변 여건에 맞게 경쟁력이 있는 건물들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뭐 도시계획이 이제 상황이 안 맞으면 바뀌긴 하지만 이게 공무원들이 주도가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적률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여긴 상업지역, 여긴 뭐 준주거지역, 여긴 주거지역, 1종, 2종 뭐 이런 식으로 중심상업지역 이렇게요. 그러니 여기가 여건이 아무리 상업지역이고 하지만 고층 건물을 지을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땅값이 비싸고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논리. 웃긴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정리가 안 되실 텐데, 자,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아무리 여기가 도시계획상 중심상업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용적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뭐 문화재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주로 걸어 다니고 이런 큰 빌딩이 안 맞아. 여건상. 그냥 작은 건물을 져서, 그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냐 이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아니, 용적률이 이렇게 좋은데 이 땅 위에다 건물 지으면 내가 수십 층을 지을 수 있고 이걸 분양하면 얼마가 남는데, 이 계산이 들어오니, 이런 단순한 계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울시가 도시계획은 뭐예요? 한 30년 전, 20년 전,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판을 짠 거란 말이에요. 이 도시에 대한 설계를. 그러면 그 시대에 30년 후에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를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을지언정 시대 변화를 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서울시가 지금 그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여기서 무조건 조합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으면 무조건 층수를 올려. 더 많은 사람을 분양해. 원래 살고 있었던 세대는 예를 들어서 200가구야. 그런데 새로 지면 400가구가 들어와야 돼요.
안 좋은 거죠. 점점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점점 이게 계속 서울 시내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질수록 서울시 인구는 줄고 있는데 서울시가 천만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되어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재건축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서울시인데 무조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원래 있었던 세대 수보다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오냐? 어디서 와요? 경기도에서 오든지 서울시 안에서 누군가는 와야겠죠. 이 사람들이. 시장이 좀 안 좋다 이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땅 주인 입장에서나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걸 계산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이게 용적률이 높다라는 땅은 땅값이 비싸겠죠. 내가 건물 이 권리를 갖다가 높이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써먹지 않으면 내 땅에 대한 수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아니면 아파트 말고는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시골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여기다 공장을 짓고 싶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게 그냥 예를 들어서 공장 우리 이제 그 많은 노동력을 도시의 노동력으로 어떻게 뭐 신속하게 이렇게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류라든지 뭐 조립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짓고 싶어. 그런데 여기 공장지대가 아니라 그런 것도 못 져. 그러면 이 건물 가지고 뭘 하냐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대가리를 돌려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용적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 여기가 용적률이 몇 프로다라고 정해지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집 져서 팔아먹는 오피스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장사를 언제까지 이게 통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그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뭐 여기다가 다들 계산을 하겠죠. 몇 층을 지으면 요즘 평당 얼마니까 돈이 얼마가 남고 조합원들한테 얼마가 돌아가고 건설회사는 돈이 얼마가 돌고 이딴 식으로 계산을 하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다 짓고 분양하는 시점에 과연 그렇게 시장이 형성될 거냐는 거예요. 이거 아주 우리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무조건 이제 그 집값이 오른다라는 계산만 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폭락론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무슨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파트 폭락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바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쭉 들어보세요. 바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이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도시라는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도시화되면서 항상 수요가 창출이 된 거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 돈이면 어떻게 사냐. 그거는 서울에 살았던 사람의 문제고, 자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서울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은 그 가격이 또 맞는 가격인 줄 알고 또 샀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제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사를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주택연금까지 들어가면 이제 이사가 안 된다. 점점 주택거래 건수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가 현재 상태에서 이제 재건축이 되고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수요자를 갖다가 끌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 끌고 올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끌고 이 분양업체가 어떻게 끌고 올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그죠? 빌라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존에 강남에 아파트를 팔고 이쪽으로 이사한다 새 집이라고. 과거에는 그게 됐어요. A라는 지역의 아파트가 좀 오래되면 이 지역에 있는 집을 팔고 B라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A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B라는 지역으로 안 간다니까요. 물론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왜 안 가냐. 가장 큰 포인트가 고령화예요. 고령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사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자 용적률을 지금 올려준다라고 해서 그죠? 수익률이 더 많이 날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객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고객을 구하기 힘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인 작전을 써야 되잖아요. 마케팅을 하는.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 금리 혜택을 주든지 뭔가 혜택을 줘야 고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없는 수요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억지로. 수요와 공급에서 소비자가 별로 없어요. 공급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동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 뭔가 과소비할 수 있게 하는 뭔가를 더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옵션을.
그러니까 판매자가 이제 소비자를 쫓아다녀야죠. 예전에는 뭐예요? 물건이 별로 없으니까 소비자가 판매자를 쫓아다녔지만, 이래서 지금 하여튼 용적률을 높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오히려 한 10년, 20년 전에 용적률이 낮은 상태에서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안 좋아진다. 마케팅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거래가 줄어들다 보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 지금 세금이 양도세에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양도세가 왜 발생을 하느냐? 우리가 취등록세는, 그죠? 내가 그 물건을 취득할 때 내는 당연한 세금이고, 양도세는 뭐냐면, 파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100만 원에 주고 샀는데 200만 원에 팔게 됐으니 네가 100만 원이 남지 않았느냐? 그럼 그냥 소득세로 내면 되는데, 아니 이거 부동산으로 해서 너 그냥 앉아서 날로 먹지 않았냐? 라는 개념으로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는 게 양도세란 말이에요. 이 양도세라는 게 바뀔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또 양도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또 이제 12분이니까 정리를 하자면 뭐 별로 한 얘기도 없는데 보죠. 뭐 지금 20일 날, 그래서 지금 화면이 좀 작죠. 이 화면 확대가 뭐야? 그죠? 우리 20일에서 25일 한 10일 정도 후에 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 담길까? 뭐 글쎄요. 주택 공급 혁신이 현안 TF를 발족해. 이거 안 돼요. 본인들 백날 이야기해봤자 뭐 특별한 내용도 나올 게 없어요. 일단은 이제 어떤 혁신적인 방안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번 보자고요. 보고 양도세 부분 나중에 이야기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용적률이, 오세훈 시장이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수익률이 더 좋아진다라고 아마 이제 계산서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제 엑셀 돌려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시장을 단순하게 보는 분들이 쉽게 넘어가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굉장히 카오스적이고 복잡하고, 물론 인과관계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서로 끼치면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답을 냈을 때 맹목적인 확신보다는 계속 의심하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중적으로 어떠한 것이 이렇게 확장될 때는 뭐냐면, 그렇게 복잡하면 확장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인터넷 보면은 뭐 짧은 단어들, 아니면 짧은 영상들이 유행하는 게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론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일반 애완동물보다 조금 더 지능이 낮다라고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건 좀 너무 비한가요? 물론 뭐 저도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쉽게 결론 내고 그냥 남들이 하는 거 이렇게 쫓아가요. 사람이 좀 그런 성향이 있죠. 내가 좀 잘 모르거나 집중하기 어려운 것은 그냥 빨리 결론만 내고, 남이 결론 낸 것을 답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당분간은 특히 이제 부동산 중개사분들이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용적률이 서울에 이제 높여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큰 혜택인 것 마냥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할 거예요. 그런데 용적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지만 건축비 자체가 올라가죠. 용적률이, 건축비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층수까지밖에 짓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용적률도 있지만 더 올라가면 규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 공법상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규제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층수가 올라가면 규제가 달라져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이제 방제 때문에, 그러니까 재난 방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 뭐 피난 시설이라든지 뭐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기준 자체가 달라지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특정 층수까지밖에 안 짓는 거예요. 더 지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신나게 이제 특히 중개사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신나게 여기 용적률을 우리 또 정치 지도자 오세훈 시장님께서 올려주셨다. 얼마나 좋냐. 이제 아파트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오히려 용적률이 지금 올라가서 지금 올라간 상태로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 과거에 용적률이 낮았어도 그냥 재건축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었다. 시장으로 봤을 때는 더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음마아파트가 그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아까 지금 여의도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죠? 여기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63빌딩, 63빌딩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고층 아파트를 지었을 때 수요자가 누가 될 것이냐, 실제로 수요자가 강남 사람들이 여의도로 올 것이냐,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이건 다른 문제죠.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또 이제 세팅이 돼야 될 텐데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파트 분양 가격은 안 떨어진다고. 장사가 안 되면 치킨집이 문을 닫지 치킨 값을 내리지 않아요. 이건 기본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폭락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자꾸 그것을 혼돈해서 쓰는 그런 무식한 발언을 무식한 논리로 계속 만들면서 그래프를 이야기하고 뭐 자기가 유리한 논리들을 많이 하는데, 절대로 분양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못 팔면은 싸게 팔면 되지 않냐, 그것이 더 악재예요. 왜냐면 싸게 팔면 나머지 마이너스를 누가 감당할 거냐는 거죠. 못 팔면 못 파는 상태로 그냥 부도나는 게 나아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돈 관계가.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이 건설의 금융이라든지 시스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파트가 넘쳐나는데 이제 그만 둬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는 안 하고,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저것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저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15분 18분 동안 뭐 별로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봐요. 용적률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은 자료들도 나오고 쭉 되어 있는데, 용적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해요. 당장 그 지구 단위를 했을 때 수익률은 뭐 용적률에 의해서 결정이 나니까, 눈에 보이는 수익률은. 그런데 지금 층수가 이렇게 65층, 54층으로 날 경우 문제가 뭐 조합원들이 일시적으로 돈이 되는 것처럼 좋아할 수는 있지만 막상 해보면, 차 띄고 포 띄고 나면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 않다. 근데 뭐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좋다라고 할 거예요. 다들 이제 용적률 높아서 여기 이제 우리 재건축 되면 뭐 대박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내가 특별한 사양이 없으면 조합 설립되고 추진되면 팔고 나온 게 제일 좋아요. 자꾸 조합에서 이제 어떠한 식으로든 현금 정산을 유도하지 않고 분양받기를, 조합원들이 분양받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요. 하는데 그건 조합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네들 사업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조합원들이 이탈 없이 다 분양을 받아야 자기네들이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망해도 조합원들이 책임지니까.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편찮아요. 저는 지금 고구마 캐러 가겠습니다. 고구마 캘 생각하니까 뭐 집중이 안 되네. 이게 양이 많으면 기계로 하면 되는데 양이 많지가 않아서 삽으로 해야 돼. 참 호미로 해야 돼, 호미로.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